월요봉수입니다. 자, 오늘 3월 28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연일 공격적이고 매우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5월달 50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6월 50bp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5월 달에 25bp를 올린 이후에 그 QT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 달에 QT와 50bp를 같이 하고 6월에 25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어쨌든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매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진 연준 위원들조차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지금 돌아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파적으로 돌아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올 정도의 지경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5월, 6월 넘어갔었을 때 막상 그때쯤 가서 지표들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특징은 연준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 맞고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 시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1번이고요. 이제 이건 이게 이제 주식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뭐가?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의 그 해석 차이입니다. 2월, 3월 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호재도 악재로 봤고 악재는 당연히 악재로 봤고 이런 상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지금 구간은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악재 속에서도 호재 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야,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건 연준이 이렇게까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던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티그룹이 이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더 강경하게 이제 매파적인 전망을 했는데 이번 FOMC 5월, 6월, 7월, 9월 달에 있을 4번의 FOMC에서 4번 다 50bp씩 올릴 수 있어. 이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극심해진다면 75bp를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망 보고치를 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러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일단은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푸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권좌에 있는 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러 협상이 끝나고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탈세계화,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중국 상해, 상해 쪽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위해서 시 절반을 봉쇄한다는, 뭐 과거에 비하면 시 전체를 봉쇄했던 과거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일단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거 안 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뭐 장중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제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의 저가 요 범위 안에서 놀아주면 제일 좋겠는데, 요즘 미국 시장 좀 변동성이 좀 커서 요거 밑으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점이. 어쨌든 오늘도 조금은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지금은 조금은 좀 쉬어가야 한다. 이 매물, 차익 매물 좀 받아내야 한다. 이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요번 주는 크게 보면 요 바운드리 13,700에서 14,200, 조금 좁게 보면 대략 한 요 자리 정도쯤이라고 한다면 한 13,000, 14,000 뭐 요 정도 전후부터 14,200까지 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바라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 시장 약세 출발을 했고요. 약세 출발 이후에 조금 더 눌림 진행, 반등 살짝 나왔다가 다시 9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또 밀림이 나왔고,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한 0.6% 전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 이것 때문에. 요 자리 넘겨줬으면 했잖아요. 요 자리 위에서 놀아줬으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캔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장 안정화, 어제도 말씀드렸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V자 반등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V자 반등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고요. 점진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무난합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흐름 무난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요거까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죠. 외국인들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현재 선연물 모두 올 매도 중인데, 선물도 매도로 돌아섰네요. 현물 매도가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조금 좀 짜증이 좀 나기는 합니다.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달러 강세에 따라서 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엑시트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부분을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위에서 좀 놀아줬으면 하는 바람, 그랬다면 얘들이 조금 사주면 요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데, 미국 반등 나온 거에 비하면 우리 좀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재 바닥 잡기 과정은 나름대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건설, 중소건설 섹터들, 리모델링, 인테리어 섹터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섹터 말씀을 드렸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이런 섹터들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섹터들도 아침에 조금 괜찮았습니다만 반짝하고 말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느 때에 비해서 뭐 아주 약한 그 흐름까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아쉽잖아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땐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일단 블럭딜이 가장 크게 일단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이번 주에 그 부분을 딛고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제가 삼성전자를 또 한동안 말씀을 안 드리다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가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좀 줘야 반도체 섹터들 같이 올라올 수 있고 반도체 sek터들이 올라와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특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특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는 조금 좀 중요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장도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바닥 잡고 안정화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요거 위로 못 올리는 상황, 만약에 오늘 이거 양봉으로 돌려갖고 요 위에다 또 갖다 붙여 놓는 흐름이 나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황대로 만약에 마감이 됐다 오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소한 21선 부근까지 2700 살짝 이탈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또 한번 열어놓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글쎄 2670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하단선을 2670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700짜리도 일단은 약하지만 저항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라도 받아주고 변동성 좀 줄이면서 2700에서 2730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단은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해서 협상 여지를 보였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주민 투표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크롬반도 때처럼.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상의 여지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 러시아가 전쟁에서 조금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항복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전쟁은 전쟁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거나 또는 협상이 딱 진행돼서 휴전 또는 종전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증시에 영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의 제재와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변동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 당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제재 유지, 강도,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